네, 축하해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 바로 제가 무려 1년 동안 실사용한 벤츠 E클래스 모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벤츠 E클래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찍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실사용했기 때문에 이 차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E클래스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무려 16가지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씩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축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 특히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전면부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뭐 누가 봐도 호불호 없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 AMG 라인을 좋아하는데요.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어덕트 구간에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나고,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젊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AMG 라인의 전면부 모양 정말 예쁘고요. 이 그릴은 튜닝한 거고요. 이 운 색깔도 제가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다, 너무나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는요, 이 AMG 라인의 휠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AMG 모델에도 들어가는 휠 모양이고요, 이 AMG 라인에도 들어가는 휠 모양인데, 저는 이 약간 무궁화 같은 모양이 굉장히 좀 예쁘더라고요. 이 휠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휠 관리를 좀 깨끗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차를 했기 때문에 좀 깨끗한데, 세차를 좀 안 하게 되면 분진 때문에 살짝 더러워져요. 자, 이런 데 보시면 때 같은 게 껴있죠? 세차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저렇게 돼요. 자, 바로 세 번째는 이 트렁크에 있는데요. 트렁크에 어떤 게 있냐? 바로 트렁크 센서입니다. 제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 트렁크에 발을 싹 중간에 넣었다 빼면 쫙 자동으로 열리고요. 짐을 다 넣었을 때도 발을 싹 넣고 빼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제 사무실에 짐을 옮길 때에도 큰 박스가 많기 때문에 꼭 하단 센서를 이용해서 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되는 게 아니에요. 한 20%는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가운데에다가 딱 넣었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바로 하차감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 운전석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좀 고급진 이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 하차감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 나를 볼 때 그 느낌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 달라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반떼를 타고 다녔었는데, 아반떼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하차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발렛을 맡길 때. 사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 친구로 차량을 바꾸고 나서 발렛을 맡길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반떼를 탔을 때 한 5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탈 때는 뭔가 약간 신분 상승한 느낌? 차가 명함이란 말도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아반떼를 탈 때와 이 벤츠 E클래스를 탈 때 대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하차감에 대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양보를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 적도 있는데, 아반떼를 탈 때 깜빡이를 켜놓고 천천히 가면요, 아무도 양보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E클래스를 타고 나서부터는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E클래스를 타게 되면 꽤나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다음은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가 진짜 환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벤츠보다 내부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한 자동차 브랜드는 본 적이 없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벤츠가 넘사지 않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너무나 예쁘고요. 한눈에도 너무나 예쁜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차에 탈 때마다 감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핸들부터 시작해서 측면이나 뭐 센터페시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쁜 게 이 벤츠의 내부 인테리어 특징이고요. 후면에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펼쳐지는 게 굉장히 고급감 있고 예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자, 다음으로는 이 고급감과 족감인데, 이 내부 인테리어가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손으로 조작하는 이런 버튼들이나 그냥 뭐 문손잡이 혹은 이 왼쪽에 있는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고급감이 엄청납니다. 이 손에 만져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고급감이 엄청 좋아요.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가죽으로 잘 돼 있어서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도 예쁘고 이 만져지는 것들도 다 고급감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는 이 벤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측면 조작 버튼. 이 버튼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는 이 왼쪽 하단에 있어가지고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서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직관적으로 보면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버튼이에요. 가운데는 통풍 시트, 왼쪽은 엉뜨라고 하죠. 그런데 이 R 버튼을 누르면요, 조수석 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고 이 버튼들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 버튼 조작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것들을 왼쪽에 다 몰아놓은 게 벤츠를 꼭 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차를 할 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시면 파노라마 뷰가 예술입니다. 일단 화질이 너무 좋고요. 이게 이제 카메라 여러 개를 합성해서 파노라마 뷰를 만드는 건데, 이제 주차를 할 때 보시면요, 주차선에 왜곡이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와, 이렇게 왜곡이 없을 일입니까? 그래서 이 파노라마 뷰를 사용하면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바퀴를 틀었을 때 어떻게 가게 되는지 이런 가이드도 잘 나오고요. 파노라마 뷰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인데, 뭐 요즘 차는 다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차인 제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안 돼요. 무선이든 유선이든 안 돼요. 아,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어쨌든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카플레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데, 안드로이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조금 잘리는 그런 쓸데없는 공간들이 남아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살짝 아쉽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쉽고 저렴한 튜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튜닝을 한 건데, 이런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요. 아무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다 보니 알리 같은 데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튜닝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카페 같은 데에 좀 공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좀 인지도 있는 차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시동을 끄게 되면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다시 시동을 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다이아몬드 그릴로 제가 튜닝을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사제 그릴이에요. 그런데 이 사제 그릴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명한 차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좀 크롬 모양으로 좀 튜닝을 해서 붙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벤츠 E클래스에 호환되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소하게 튜닝하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꾸미는 재미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 보이시는 기어 레버 위치인데, 보통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거든요. 벤츠의 특징은 기어 레버가 핸들 오른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왜 여기 있으면 좋냐? 사실 여기 있을 때는 이 부분 자리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얘가 사라짐으로써 이 가운데 부분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뒤로 가기,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 이런 식으로 요 센터 페시아 쪽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한 손으로 조작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습관만 들이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대부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장점들은 주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벤츠에서 정말 잘 만든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주행하다 가다 보면 앞에 차가 있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를 꾹 한번 누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홀드라는 아이콘이 뜹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홀드가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도 차량은 멈춰 있게 되는 건데, 이 오토 홀드와 오토 스탑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 스탑 그다음 오토 홀드, 이 조합이 안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카이엔 쿠페가 그런데요, 얘는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멈췄다가 오토 홀드 누르고 다시 출발할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토 스탑이 되면 이제 엔진이 꺼지고요, 엔진이 켜짐과 동시에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차는 그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운전할 때 스트레스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토홀드, 오토 스탑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시동이 걸리고 나서 이제 엑셀을 밟고 있는 와중에 오토홀드가 풀리는데, 이 오토홀드가 갑자기 급격하게 풀려버려서 덜컹거리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엔진을 그냥 적당히 밟고 있어도 덜컹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 카이엔 쿠페가 그렇고요. 이거보다 더 비싼 차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안전장치인데요, 이 벤츠 E클래스에는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도 있고요, 추돌 방지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뭐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센서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영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고가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요 E클래스 때문에 사고를 막은 적이 한 3번 정도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내리막길에서 앞에 차가 있었는데 잠깐 왼쪽을 보고 앞에 보는 사이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속도가 한 60km 정도 됐었는데 잠깐이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 전방 추돌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차의 브레이크가 밟혀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한번 피했고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커졌고, 이게 또 대박인데요, 그 상가에 있는 언덕이었고, 그 언덕길에서 후진을 넣고 오토 홀드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했는데, 드라이브 상태에서 오토 홀드를 한 줄 알고 엑셀을 시게 밟았습니다.
후진 기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뒤로 갔겠죠? 후방 추돌 방지 센서가 작동하면서 브레이크가 빡! 풀 브레이킹이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뭔가 꽝 하는 느낌을 받아서 아 이건 사고 났다, 큰일 났다, 차를 내려서 뒤를 봤는데 사고가 안 났더라고요. 이렇게 E클래스의 어떤 안전장치 때문에 사고를 막은 적이 한 3번 정도 있기 때문에 얘를 신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꽤나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얘는 특이한 게요, 이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차가 좀 눌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차량의 진가를 느끼려면 고속으로 주행해보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라이트 시스템인데요. 벤츠의 멀티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시동을 켜면요, 이 웰컴 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앞에 라이트로 커튼이 쳐지는 것처럼 쫙 펼쳐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특히나 뭐 산골짜기를 갈 때 오토로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하이빔을 켜줍니다.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 부분으로 하이빔을 켜주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하이빔을 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차가 오면요, 그 부분은 라이트를 끄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에 눈부심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차 또한 저의 하이빔을 맞을 일이 없어요. 왜냐? 전면에 있는 하이빔도 끄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멀티빔, 똑똑한 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끌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쁘게 딱 꺼지기 때문에 뭔가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센터인데요. 서비스 센터의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뭐 포르쉐 서비스 센터도 가봤고요, 뭐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센터도 가봤고, 뭐 여러 군데 서비스 센터를 다녀봐도요, 벤츠만큼 서비스 센터가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고, 뭐 안마의자니, 뭐 커피니, 뭐 그냥 내부 인테리어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웃긴 게 뭐 정기 점검 같은 거 받으러 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대접받으러 가는 느낌이고요. 실제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센터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센터가 벤츠 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벤츠 오너분들은 다 같이 느끼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총평은요, 정말 웃긴 게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샀을 때 처음 사고 한 달 동안 그 만족감보다요 1년 타고 난 이후의 만족감이 훨씬 높습니다. 이 차를 2년 동안 타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단의 정석이다. 자, 어쨌든 오늘은 1년 실 오너가 말해주는 벤츠 E클래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 16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벤츠 E클래스를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1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사야 하는 이유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비중이 더 큰 쪽이나 더 끌리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요게나 재밌게 보시고 여기서 바로 구독 테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